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젊은 층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치연구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8세부터 29세 2,123명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0%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지난 2018년 조사 때와 같은 수준이라며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이 지난 2018년 때와 비슷하거나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4년 조사 때의 26%보다 14%포인트, 2010년 조사 때의 27%보다 13%포인트 높아진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18세부터 29세까지 젊은 층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공화당의 경우 40%가 선택한 인플레이션이 압도적인 1위였고 민주당의 경우 낙태와 민주주의 보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인플레이션이 다음이었고 이어 기후변화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정치 전문 자료업체 폴리티컬 데이터가 연령층별로 분석한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수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중 18세부터 24세까지는 231만 1,496명으로 전체의 10.5%를 25세에서 34세까지는 405만 6,964명으로 18.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18세부터 24세까지 등록 유권자 중에서는 2.8%에 해당하는 6만 5,391명이 25세부터 34세까지 등록 유권자 중에서는 3.5%에 해당하는 14만 2,458명이 투표한 데 그쳤습니다. 투표율이 55세부터 64세까지 그룹에서는 9.6%, 심지어 65세 이상에서는 18.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신용카드 및 결제수단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기인한 거래액 증가도 있지만 거래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한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최고 경영자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수준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객의 예금 잔고가 팬데믹 이전보다 높다는 점과 아울러 크레딧카드 연체율도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앞으로도 소비자 지출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를 제거할 유일한 방법은 경제를 침체로 빠뜨리는 것뿐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가 위험하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알레스테어 보스윅 재무 책임자는 크레딧카드 지출이 느는 등 소비자들이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다며 빠른 속도로 소비하고 있고 높은 이자율에도 대출금을 잘 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생 중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수가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에 비해 얻는 것이 신통치 않다며 대학 입학 등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CNBC에 따르면 미 전역의 대학 학부 등록 수는 지난 2년간 14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학부에 등록하는 대학생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올 봄학기 학부 등록 학생은 1,62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68만 5천 명이 준 숫자입니다. 이 중 60만 4천 명은 공립인 주립대학에서 발생한 감소치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간 학부 등록생 수는 총 9.4%, 즉 14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자 재정 위기로 문을 닫는 대학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157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던 링컨 칼리지가 올해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폐교했고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그리고 버지니아 소재의 몇몇 대학들도 속속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문을 닫은 대학은 200여 곳으로 그 이전 10년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고용 사기와 관련된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구직자 채용 경쟁이 늘면서 이러한 사기는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선협회, BBB 등 소비자 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 유형은 일반적으로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등의 메시지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구직자의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받다고 접근하며 구직자에게 텔레그램과 같은 메시지 앱을 다운받도록 유도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 사기꾼들은 구직자가 면접 및 채용에 합격했다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유도합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구직자로부터 받은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 은행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받은 은행 정보 등을 토대로 돈을 빼가며 수천, 수만 달러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셜번호와 은행정보 등 가장 보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지적하면서 온라인상으로 모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요청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BB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채용이 됐다는 기쁨에 평소 조심하고 노출을 하지 않던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면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BBB는 먼저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 연락처를 찾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채용 공고는 맞는지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앞서 가짜 채용 제의를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회사 이름과 스캠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창에 검색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불만 사항이나 부정적인 리뷰는 협회의 웹사이트 bbb.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 전화 등으로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BB는 또 일체 금전 거래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합법적인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입사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며 수수료나 크레딧 조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지금 아니면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구직자들이 개인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BBB는 가상 혹은 대면 면접 없이 고용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일자리가 절박한 사람들을 노리는 이런 사기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타 매출이 연속 감소하면서 주가는 2016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나스닥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하락세로 전환된 데 이어 2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메타 패밀리 등의 이용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전체 일간 이용자 수가 29억 3천만 명으로 같은 기간 4% 늘었지만 광고 매출은 하락했다는 게 실적 쇼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 둔화와 소셜미디어 간의 경쟁 악화가 실적 쇼크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메타의 광고당 평균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18%가량 떨어지는 등 광고 수익성이 악화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4분기에도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타가 제시한 4분기 매출은 300에서 325억 달러 수준인데 평균값이 월가에서 집계한 전망치인 322억 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형 부동산 업체로 시애틀에 본부를 둔 진로우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3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진로우 대변인은 현재 고객들이 보다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강화하고 있다면서 핵심 성장 영역으로의 인력들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 재편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로우는 26일 이번 해고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해고가 최근 주택시장 냉각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300명을 해고했지만 현재 테크 분야에서 그 인원만큼 채용하고 있다면서 채용 동결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진로우는 미 전역에 5,8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진로우 등 부동산 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작년 초 주당 $200 이상 치솟던 진로우 주가는 올해 초 $62로 폭락한 후 현재는 간신히 $30 선을 유지 중입니다. 진로우는 미국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집을 사서 수리한 후 되파는 플리핑 부서를 폐쇄하고 직원 해고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인 레드핀도 지난 6월 500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